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임주성입니다. 자, 오늘 1월 19일 파두 데일리 리뷰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어저께 좀 무거운 마음으로 해서 이제 파두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. 좀 본의 아니게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, 자,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. 사실에 근거해서 이 부분들은 좀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짚고 오늘까지만 하고요. 제가 또 다음 주부터 해서는 또 다른 이제 회사의 긍정적인 부분들, 그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이런 부분들도 또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좀 이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, 1차적으로는 실적과 관련해서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서 또 추후 영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. 오늘은 이제 시장에 주식으로 물량이 출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총 세 가지 정도로 좀 보실 수 있을 텐데, 자, 첫 번째는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그 주식이 있고, 두 번째는 의무 보유 확약 요 부분 하나랑,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데,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. 요 본 내용 그 설명하기 앞서서 오늘의 시장 상황과 그리고 오늘 파도가 왜 못 올라갔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본격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제가 무거운 내용을 좀 불편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뭐 좋아요, 구독 얘기는 따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오늘 영상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좀 오전에는 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좀 상승한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TSMC 이 기업의 어제 상승분이 거의 한 10% 상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오늘 반도체 섹터에 큰 상승 견인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거기와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3%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대부분 갭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상황도 좋았었습니다. 자, 근데 뭐 아무튼 요 정도로 상승 동력은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도 오후 되면서 장을 거의 반납을 했고 고가가 1.6%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0.8% 정도이고,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최대에 거의 1.9%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0.1% 약보합까지 떨어진 상태다. 그런 상태입니다. 자,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40분 정도 다 돼가는 시간이고요. 자,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반도체 상황 자체가 좋았다고 했는데 파도가 좀 유난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해석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TSMC 같은 경우는 자 파운드리 회사이고 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다 인 부분이고, 우리가 보고 있는 파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SSD 이 부분은 메모리 관련된 그 이제 사업 영역이다 보니까 큰 틀에 봤을 때는 반도체 상황에서 맞긴 하지만 굳이 오늘 하락하지 못한 이유는 TSMC랑 그 다음에 SSD, 그러니까 파도의 그 사업 영역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,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관망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제가 뭐 주가 방향의 예측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, 기업에 대한 뭐 실적 관련된 내용들이나 아니면 리스크적인 이런 부분들, 정보에 관련해서 당분간 좀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촬영해서 제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제가 자료 요 부분 만든 거는 제가 뭐
데이터를 가공한 건 아니고 파두 공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자료들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드리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보호의 수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, 지금부터 보호의 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, 이 보호의 수는 무엇이냐면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라는 뜻일 텐데, 쉽게 얘기하면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시장에 팔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이라는 거는 그 기간 동안 매도를 못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보호 예수 물량 기간이 1년, 그 다음에 2개월, 1개월, 그 다음에 2개월, 그 다음에 3개월, 그리고 1년, 3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8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당장에 보호회수 물량 나올 리스크는 당장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1개월, 2개월, 3개월 물량은 어느 정도 다 시장에서 해소가 되었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고, 1년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는 당장 아직 기간이 내년 8월까지 정도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보호예수 같은 경우는 당장에 시장에 나올 물량은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내용인데, 이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관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내용인데, 앞서 말씀드린 보호예수 내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의무 보유 기간 동안 기관들이 팔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. 자, 간략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 기간 동안 내가 팔지 않을 테니까 이 의무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청약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내가 오랫동안 많은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할게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, 이 기간은 보통 15일, 그 다음에 1개월, 그 다음에 3개월, 그 다음에 6개월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물량을 더 받기 위해서 그 의무 보유 기간을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매도해버리는 기관들도 있긴 한데, 이럴 때는 뭐 법적으로 뭔가 제지하는 방법은 없지만 그렇게 의무 보유 기간을 가지지 않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불성실 참여자가 되어서 다른 수요 예측, 즉 이렇게 청약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하지만 뭐 아직 뉴스 기사나 이런 데 부분에 봤을 때는 의무 보유 기간을 지키지 않고 매도한 물량은 없는 걸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. 자, 제가 어제 좀 우려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,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6개월 확약 부분이 좀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파도가 상장이 8월 7일 됐으니까 6개월 되는 시점은 올해 24년 2월 7일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 물량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93만 주 정도 물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93만 주. 자, 이 93만 주를 돈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냐? 현재 가격 거의 22,500원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했었을 때 약 한 210억 정도 되는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자 중에서 운용사 관련된 물량이 85만 주가 있고 거의 그 비중 대부분 많이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연기금, 운용사, 은행, 보험 관련된 기관들이 5만 주 가지고 있고 기타가 2만 6천 주 이런 식으로 분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공모했던 가격이 3만 1,000원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22,500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팔면은 손해라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 또 작전을 칠 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, 어제 뭐 내용 댓글 보니까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 물량을 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파도 같은 경우는 시총이 많이 무겁다 보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,
파도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고,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, 이 다른 말로 한다면 이 31,000원이 통곡의 벽,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대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정리를 하자면 93만 주 부분이 2월 7일 확약 기간 6개월 되는 시점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이만큼 대기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스톡 옵션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은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해서 내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근데 당사의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 아까보다 물량이 훨씬 많죠. 256만 주 정도 되어 있는데 총 5%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. 근데 이 중에서 200만 주가 상장일에 즉시 행사 가능하다라고 적혀져 있고 그 말인즉슨 200만 주, 210만 주 정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공시가 되게끔 되어져 있는데 작년 11월 달이죠. 이런 식으로 이제 만주 정도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만 예측을 할 수가 있지, 실질적으로 주식 스톡옵션을 행사를 하고 나서 5거래일 이내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기사나 이 결과를 가지고 대응은 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리스크는 정도는 가지고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스톡 옵션 관련해서 뭐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당시쯤에 행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아마 보통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주가가 최대한 쌀 때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 부분은 또 다음 영상에 기회가 되면은 또 다루도록 할 거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보호 예수 물량, 그 다음에 확약 물량, 그리고 스톡 옵션 물량,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당장에 다음 달 2월 7일에 거의 900만 주가 아니고 93만 주 정도 나올 수 있는 기간의 확약 물량, 그리고 언제든지 임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스톡 옵션 행사 물량, 이러한 부분들이 리스크 있다라고 최종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 지금 오늘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좀 실수를 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,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뭐 정정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크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, 한 가지가 더 있죠. 강력한 이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보호예수 물량이나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마 실적이 정말 중요할 텐데, 뭐 실적이 좋으면은 뭐 이런 물량들, 그 다음에 저항대 부분들은 의미가 없겠죠. 뚫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텐데 실적이 좀 좋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으면 좋겠는데, 실적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제가 계속 관찰 추적을 해서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파두 이 종목만큼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같이 영상 보면서 파두 이 종목 같이 동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